취지, 요건, 특례, 그리고 사후관리. 이 순서대로 목차를 잡으셔서 느낌이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깡입니다. 오늘 세무사 1차 시험이 있었죠.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큐넷에 들어가면 1차 가다반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얼른 채점해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한 하루 이틀 푹 쉬시고 바로 공부 시작하시고요.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한 영상도 조만간 올릴 계획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동차생이 유예생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동차생은 초시 동차생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1차 시험을 2번 이상 보셨거나 3차생 이상이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동차생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범위를 공부하는 대신 얕게 공부하는 수험생. 두 번째, 버릴 파트는 버리는 대신 가져가기로 마음먹은 파트는 확실하게 공부하는 전략적인 수험생. 세 번째, 2차 시험 3개월이 아니라 15개월 남았어. 네, 그렇죠. 동차를 포기하는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형의 수험생이 돼야 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또는 두 번째가 돼야겠죠?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랑 두 번째로 나누긴 했지만 이 둘을 잘 섞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 동차생 공부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드리고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첫째, 회계학 1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랑 원가관리 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둘 다 연습서 한 것만 반복해서 푸세요. 동차생분들은 강의만 듣다가 바로 시험 보러 가실 텐데 사실 연습서 한 권 다 보기도 좀 벅찰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3회동 이상 목표로 푸시고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파트별로 몇 문제만 골라서 그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회계학 2부입니다. 1차 시험 때 법인세를 버리고 기타 세법이랑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법만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회계학 2부를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예요. 실제로 법인세 때문에 동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유예로도 합격 못합니다. 어떻게든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발버둥 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인데 회계학 1부랑 마찬가지로 계산형 문제입니다. 제가 동차생일 때 가장 잘못 공부한 게 회계학 2부였습니다. 계산 문제니까 회계학 1부처럼 문제만 반복해서 풀면 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이론을 많이 안 보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회독수는 계속 쌓이고 문제도 잘 풀려서 기분은 상당히 좋았죠. 근데 결과는 기분만 좋았던 걸로 꽈락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다들 감이 오십니까? 문제는 다 풀 줄 알았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누락 없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기도 했고요. 근데 모든 문제에서 개념이 하나씩 다 헷갈렸습니다. 풀이 과정은 맞았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삐끗하니까 답을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감을 잡기 위해 공부할 때 문제풀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회계학 2부는 문제풀이보다 이론 공부가 더 중요한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세법학입니다. 제가 세법학 공부 방법 영상에서 단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동차생분들은 단권화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단권화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수업 시간 때 필기 노트를 최대한 열심히 만들고 복습할 때 살을 더 채워 넣어서 틈틈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동차생분들은 유예생만큼 많은 양의 내용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어요. 동 말고 득이요. 제가 유예생 때 법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의 특례, 예외, 그 예외의 예외의 예외까지 전부 다 외웠었습니다. 하지만 동차생분들이 그렇게까지 다 외우면 머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판단하에 잘 추려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오히려 장점인 게 유예생 답안지보다 훨씬 더 깔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유예 때 모의고사를 보면 아는 걸 다 적으려고 예외에 예외까지 다 적다 보니 답안지도 지저분해지고 시간도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학 2부에 나오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공부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시간 내서 공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동차생분들은 정말 보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빵점 맞을 순 없지 않습니까? 조특법이 25점이나 차지하는데 빵점 맞으면 세법학 2부 꽈락 넘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조특법을 아예 버리지 마시고 취지, 요건, 특례, 그리고 사후관리 이 순서대로 목차를 잡으셔서 느낌이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문제를 보면 웬만하면 유추할 수 있고
요건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한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빵점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특례랑 사후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은 일정한 세액 공제 등을 받는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이라는 단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식의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공부를 아예 안 한 것보단 낫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발버둥 치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부 가이드라인은 이전에 올린 회계학 1, 2부 그리고 세법학 1, 2부 공부 방법을 추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유해생을 어떻게 이겨? 하실 수 있는데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가능성은 낮죠. 하지만 매년 순수 동차 합격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먼저 최근 5년치에서 10년치 기출문제 분석을 꼭 하세요. 최근에 기출됐다고 해서 그 파트를 버리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고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파트별로 강약 조절을 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차생분들은 세법학 공부할 때 실제 답안지에 써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세법학 모의고사는 반드시 보시길 바랄게요.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면서 쥐어짜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1차를 정말 뽀록으로 합격해서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절대 동차 포기하지 마세요. 동차를 포기하면 유예로도 합격 못합니다. 최대한 발버둥 치면서 공부하시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유예 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1차 시험 보시느라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차 시험까지 열심히 달리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